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조만간 정치적으로 손절을 당하죠. 물론 사법적 처벌이 시작이 됩니다. 1심 선고가 2개 연달아 나오는데요. 자, 정치적 손절 부분에 맞춰보면은 누가 과연 이 손절론에 불을 땡길까?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죠. 비명계에서 누군가는 또 친명계에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당을 접수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텐데 가장 유력한 인물로 그동안 세 사람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삼김, 신삼김 이렇게 불렸죠.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 공통점은 친문, 문재인 쪽, 그러니까 친노, 친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경기도의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노, 친문 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아시다시피 친노, 친문의 적자 이렇게 불리고 있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의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해온 김경수. 자, 이 세 사람이 문재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있습니다만은 신상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불을 땡겼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손절론, 정치적 실각을 겨냥을 해서 불을 땡겼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최근에 독일에서 극비에 해동을 했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지금 신삼김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비밀리에 해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 앞으로 누가 나서서 이재명 손절론에 불을 땡길 것인가? 그러면은 불을 땡기면은 본인들도 거기 이제 동참을 해야 되니까는 누가 깃발을 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 김경수, 김동연, 극비 독일 해동은 지난 2일 한국 시간으로 이뤄졌는데 김동연이 10월 2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을 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출장을 갔는데 김경수가 지금 독일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머물고 있어서 아마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귀국을 한다고 하죠. 김경수를 만났는데 김동연이 공식 일정 중에 하나 있었던 독일의 에버트 재단 방문을 마친 뒤에 따로 김경수와 독일에서 만나서 장시간 밀담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일보의 취재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적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현 정국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국 우려 중에는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재명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은 어떻게 범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각자 두 사람도 또 나중에 또 경쟁을 할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결을 한 것 아닌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과정이죠. 이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동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충실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 정권 교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정치에 이미 뛰어들었지만 아마 이것은 정무를 담당하는 참모진을 취재를 한 내용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극 체제가 무너지면은 이재명계 안에서 정청래든 누구든 김민석이든 이 사람들이 당을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1극 체제를 쌓아놨는데 무너지면은 새로운 바탕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이 선거법 이제 9일 남았나요? 선거법 1심에서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구형이 징역 2년인데
그러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도 날아가지만 민주당이 434억 원 대선 때 보존받은 돈을 토해내야 되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재명이 손절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어서 친명계가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친문계, 범친문계를 중심으로 당을 접수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명계, 그러니까 그때 주로 지난번 4.10 총선 앞두고 공천 학살을 당했죠. 비명 행사를 당했던 그 전직 의원들이 모임을 하나 그때 만들었죠. 초일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는 양기대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연 지사 중에 한 사람을 다음 달 모임, 매달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모임, 12월 달 모임 강연자로 초청할 계획이다. 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깔아주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초일에는 지난 3일에도 민주당 원로 쓴소리를 이재명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비명계를 지금 규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대선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면은 당내에서 손절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 친명계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큰 동요가 없을 거다. 라디오 방송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한다. 또 그렇게도 알려져 있고 심지어 전현희 같은 경우는 그때 플랜 B 이재명이 선거에 못 나오게 됐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경우 플랜 B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개딸들한테 엄청난 문매를 맞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재명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그 시나리오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그 첫 물꼬를 튼 것이 양김, 또 양김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네요. 김동연, 김경수의 독일 비밀 회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손절론에 불이 붙으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겠죠. 자, 이재명 어제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한밤중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위정교사 사건 11월 25일 1심이 선고가 되죠. 구형을 3년을 맞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위정교사는 그전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건. 이 녹음 파일이 온 국민이 다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교사하는. 그러니 이것이 아마 가장 이재명에게는 두려운 사건이 아닌가. 유죄 확정 판결이 가장 확실한. 그렇기 때문인지 먼저 선고가 나오는 것은 선거법인데 15일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고가 나오는 25일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펼치는 한밤중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목은 결정적 증거 통합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정교사죄가 되나 이러면서 무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이재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정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정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위정교사 기소 내용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김진성의 재판 정언도 이와 동일했다. 그러니까 그때 위정을 했던 그 진술과 변호사와 이야기했던 내용이 동일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교사를 한 것이 아니다. 김진성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 심야에 올린 글에서 주장을 한 변호사와의 통화,
김진성 씨, 위정을 한 김진성 씨와 변호사와의 통화는 제가 한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결심 공판하는 날, 마지막 날, 이재명 쪽에서 이것을 튼 겁니다. 튼 것인데, 통화 내용, 그러니까 김진성과 변호인을 통화 내용을 튼 것인데, 그래서 김진성이 마치 본인이 이렇게 위정을 교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주장은 변호인과 통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뭐가 위정교사를 했다는 말이냐. 이건데, 그때 제가 한번 전에 들었다시피, 그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가 아마 녹취록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통화를 해서 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리허설을 한 거였다. 마지막 리허설. 가서 위정교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요지문 같은 것을 다 이재명 쪽에서 김진성 씨에게 보내줬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변론 취지문을 가지고, 요지를 가지고 실제 변호사와 그 재판에 나오는 변호사와 이재명 쪽 변호사와 서로 연습을 한 거다. 예행 연습을 한 거다. 내일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 다 보도가 됐는데도 마치 이 검찰이 이것을 숨긴 것처럼, 검찰도 그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행 연습을 한 거고 리허설이다. 그래서 김진성 씨도 그 내용을 이재명 쪽에서 법정에서 터니까, 아니 예행 연습을 한 걸 마치 실제로 대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김진성 씨가 붕괴를 했다.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한 위정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죠. 그걸 가지고 마치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숨겼다. 이렇게 또 이재명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개딸을 의식한 선동용이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재판 앞두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만큼 이제 다급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런 주장을 막 올리고 하는 것도 본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정치적 실각 또 본인이 직접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글도 올리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또 놓치지 않고, 그 불안한 틈새를 놓치지 않고 김경수, 김동연이 또 독일에서 비밀 회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정말 큰 일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